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님. 네. 자, 최근에 많은 분들이 여행을 가시는 것 같습니다. 해외로 많이들 가시는데, 자, 이렇게 되면 LCC 관련주 좀 주목해 봐도 되겠죠? 네, 저는 LCC 관련 종목군들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이 지난주에 우리나라 비자 발급 중단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이것이 영원히 갈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결국에는 한 2월 정도 넘어가면서부터는 이러한 것에 대한 규제는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여행을 상당히 많이 갑니다. 요즘에 단거리 노선, 동남아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여행을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LCC 항공사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외부의 변수도 나쁘지 않죠. 환율적인 측면, 약간의 머뭇거림은 있지만 어쨌든 지금 1,200원 중반대까지 내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추가적인 원화 강세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유가도 여기서 다시 100달러, 120달러 간다고 말하기 힘든 상황이죠. 한 80달러까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충분히 80달러, 70달러 사이에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 전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죠.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는 국면에 놓여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2월, 3월 넘어갈수록 여행 성수기 시즌에 진입한다는 부분들 본다라면 저는 LCC 항공사들 여전히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에어라든지 제주항공 같은 기업들 일단 실적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의 어떤 분할 매수 관점은 아직은 유효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LCC 항공주 주변 환경, 주변 여건이 좋아짐에 따라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주셨고요. 진에어와 제주항공 등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웅 이사님. 자, 2,400선이 어제 좀 부담으로 작용을 했나 봅니다. 2,400선에 좀 미끄러졌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좀 2,400선 올라가서 추세적인 상승으로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절대적인 지수 수준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고 이 위치에서 한 단계 더 레벨업을 할 수 있을지 그 여부는 비교를 해볼게 올해 거래소의 예상 이익이 153조 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을 비추어 보면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로 봤을 때 한 11.7배 정도 돼요. 근데 2021년에 말에 하반기 최고점이 11.6배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익 체력, 지금의 이익 체력을 단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조금은 부담이 있을 수 있는 구간이 2,400이기에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국면이겠고요. 그런데 이 조정 같은 경우가 증시를 붕괴할 만큼 나오느냐 또 그런 점은 아닙니다. 우리가 수급 흐름을 봤을 때 오늘 2번, 지금까지 3번째 반복해서 언급드리는 것처럼 시가총액 상위주 같은 경우가 올해 같은 경우 개별주보다 먼저 반등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지수 레벨 같은 경우는 일단은 선행 PR 기준으로 어느 정도 좀 부담스럽게 맞춰놨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는 자금이 빠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개별주 단으로 옮겨올 수 있고 지금 겹쳐지는 게 4분기 실적 시즌입니다. 4분기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고 올해에 대한 예상 실적 같은 경우가 수정이 나타나고부터 이제 시가총액 상위주 같은 경우는 올해의 실적에 대한 예상치를 기반으로 다시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조금 개별주의 강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좀 모멘텀 있는 종목군들 많습니다. 중국 리오프닝이라든지 아니면 빠져있는 IT군들 같은 경우에서 조금 실적 조정,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4분기 실적 이후에 주가 방향성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 같은 경우는 또 한 번의 매수 기회가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부정보다는 긍정으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형주에서 반등이 먼저 일어나서 이제 개별주로 옮겨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시가총액 상위주보다는 개별 종목 위주로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님. 네, 파이오링크라는 회사를 선정을 좀 했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그 데이터 센터 관련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분산시키거나 관련 보안 서비스 이런 쪽 관련해서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데이터 센터 이중화법 시행을 지금 하고 있죠. 지난번 카카오 화재 사건 이후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 사건 이후부터
좀 큰 영향을 받았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데이터 그 이중화법이 시행이 되면 추가적인 매출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인텔이 서브형 사파이어 레피즈 출시를 좀 했죠. 이것이 그동안 데이터 센터 투자가 좀 지연되고 있었던 부분들을 좀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관련해서도 매출이 충분히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플랫폼 기업 규제를 좀 완화하고 있고 동수서산 정책으로 해서 동쪽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좀 서쪽으로 좀 이동시키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미국도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투자가 지연됐었던 부분들이 올해 상당히 좀 확대돼서 투자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신다라면 저는 최근 AI 이슈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좋은 그 성장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한 12,500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분할매수 가능한 가격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단기 목표가는 한 16,000원 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파이오 링크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성우 이사님. 리오프닝 단계 다음 스텝을 이제는 생각해야 될 때고요. 이 다음 스텝 같은 경우는 중국의 패키지 관광 이 부분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시트립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패키지 관광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뭐 면세와 관련된 종목을 챙겨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의 방향성 결정할 수 있다는 점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글로벌 텍스 프리라는 종목입니다. 우리가 외국인이 들어와서 물건을 구매를 하고 사후 면세점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를 했을 때는 부가세 10% 환급을 받게 됩니다. 이 10%에 대한 부분의 30% 같은 경우를 글로벌 텍스 프리가 영위하는 텍스 리펀드 사업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이익으로 잡히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 같은 경우는 뭐 외국인이 들어오고 중국의 패키지 관광이 마련돼서 중국에 대한 부분이 우리나라로 여행을 온다고 하면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연스럽게 실적 등대가 나타날 수 있는 업종이라는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주목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주가의 상승 촉매가 나타날 수 있는 요인은 중국의 패키지 관광 이 부분이 열린다고 하면 면세와 관련된 종목들을 봐야 되고 호텔 신라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글로벌 텍스 프리를 주목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3,185원입니다. 현재가와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좀 어느 정도 시장을 감안해서 오늘의 눌림목 이 정도에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실적에 대해서 턴어라운드가 나타나는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보다 주가 같은 경우는 한 25%, 30%의 상승 여력은 충분히 존재를 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목표가는 3,900원, 손절가는 2,800원을 제시해 드립니다. 네, 글로벌 텍스 프리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